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만파식적이라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가 장면의 상황이나 목소리 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표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우선 동영상을 보며 만파식적 이야기의 줄거리를 파악해 보려고 해요. 만파식적 이야기는 문무왕의 유언, 대나무 섬의 비밀, 용을 만난 신문왕, 만파식적의 탄생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뉘어져 진행되는데요.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죽기 직전 아들 신문왕에게 자신이 죽어서 용이 되어 외적의 침범을 막겠다고 유언하며 동해 한가운데에 바위섬에 연못을 만들어 묻어달라고 했답니다. 그 후 어느 날 문무왕이 묻힌 수중릉 근처 거북이 모양의 섬이 육지 쪽으로 떠오는데 그 위에 대나무가 낮에는 갈라져 두 그루가 되고 밤에는 다시 합쳐져 한 그루가 되었답니다. 이 신비한 대나무 섬의 비밀은 신문왕이 거북섬을 바라보자 대나무가 합쳐지고 비바람이 몰아쳤답니다. 비바람이 잠잠해진 후에 신문왕이 거북섬에 들어가니 오색구름 속에서 용이 나타나 왕께서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신문왕이 그 용의 말을 듣고 베어온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자 외적이 물러나고 질병이 사라졌으며 가물 때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는 날이 개는 등 나라의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피리를 만파식적이라 부르며 국보로 삼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에 나타난 만파식적과 그리고 우리 교과서 68쪽, 69쪽의 사파를 보면서 비슷한 국악기에는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질문을 떠올리며 동영상을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은 죽기 직전 아들 신문왕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동해 한가운데 바위섬에 연못을 만들어 묻어다오. 내 용이 되어 적으로부터 신라를 지키겠노라. 아바마마, 아바마마, 눈을 뜨소서! 어느 날 문무왕이 묻힌 수중릉 근처 머리 모양의 섬이 육지 쪽으로 떠올랐습니다. 섬에는 대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낮에는 두 그루로 갈라지고 해가 지면 다시 합쳐져 한 그루가 되었습니다. 신문왕이 그 섬을 바라보자 대나무가 합쳐지며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비바람이 잠잠해진 후 신문왕이 거북섬에 들어가니 오색 구름 속에서 용이 나타났습니다. 왕께서 대나무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화평해질 것입니다. 신문왕이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어 불자 외적이 물러나고 질병이 사라졌으며 가물 때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는 날이 갰습니다. 사람들은 그 피리를 만파식적이라 부르며 국보로 삼았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목소리, 물체 소리, 악기 소리로 표현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해볼 것은요. 판소리의 안일이 부분을 만들고 분위기에 어울리게 표현해 보는 것인데요. 우선 안일이라는 것은 판소리에서 설명하듯이 말하는 것이랍니다. 판소리는 소리꾼과 고수, 2명의 사람으로 이루어져 행해지는 예술인데요. 소리꾼은 노래를 직접 부르는 사람으로 3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소리는 소리꾼이 음과 멜로디가 함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의미하고 안일이는 설명하듯이 말하는 것이랍니다. 소리와 안일이의 차이점은 소리에는 노래처럼 장단이나 음의 높낮이, 멜로디가 드러나지만 안일이는 마치 나레이션,
즉 해설하듯이 그 상황을 설명하듯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발림의 요소는 몸짓으로 나타내는 연기나 춤, 추임새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 이때 추임새는 청중도 함께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음악회에 가본 적이 있나요? 또는 음악회를 가보고 국악 음악회도 가본 적이 있을까요? 서양의 음악회와 국악의 음악회는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답니다. 그 차이점 중 하나는 국악의 우리나라 음악회에서는 청중의 참여를 오히려 공감하는 음악을 잘 즐기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준답니다. 공연장 내에서는 조용히 해주세요. 숨죽이고 조용히 음악만 듣는 수동적인 자세의 서양 음악회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국악 연주 공연에서는 언제든지 음악을 듣고 그 감정과 기분을 청중이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 고수는 북을 연주하는 역할을 말하는데요. 소리꾼을 바라보면서 한켠에 앉아 북장단을 맞춰주는 사람이 바로 고수랍니다. 북장단은 소리북으로 반주를 하며 장단의 빠른 것과 느린 것을 표현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소리꾼의 흥을 돋워주는 추임새를 하면서 긴 소리를 하는 동안에 소리꾼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바로 고수랍니다. 판소리의 소리, 안일이, 발림 세 가지 요소 중 우리는 판소리에서 설명하듯이 말하는 안일이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우선 안일이의 느낌을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의 예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그래서 영상 아래에 판소리의 구성 요소의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링크를 남겨둘 테니 잠시 멈추고 링크의 동영상을 보고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문무왕이 돌아가신 모습과 아들 신문왕이 슬퍼하는 그림이 보이지요? 문무왕은 아들 신문왕에게 자신이 용이 되어 외적들의 침입을 막겠다고 유언하였고 동해 한가운데의 바위섬에 묻어달라고 하였답니다. 장면 속의 인물의 마음과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겠죠? 그리고 문무왕의 유언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꼭 실천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제시된 안일이를 분위기에 어울리는 말투와 발림으로 표현하기 전에 그 안일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위기에 어울리는 말투와 발림으로 표현하기인데요. 발림은 판소리에서 몸짓으로 나타내는 연기나 춤을 말했었죠. 아래의 대사를 살펴보면 문무왕의 마지막 유언이요. 내가 죽으면 동해 한가운데에 묻어다오.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노라. 눈을 감은 아버지를 잡고 신문왕이 눈물을 흘리는데 라고 하는 안일이가 나타나 있네요. 이때 어떠한 동작을 해야, 어떠한 발림을 해야, 어떠한 말투를 해야 어울릴까요? 문무왕의 마지막 유언이요 하면서 양손을 앞으로 내밀고 또 느리고 힘이 없지만 하지만 굳은 의지가 담긴 목소리로 내가 죽으면 동해 한가운데에 묻어다오.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노라 라고 말하고 또 고개 숙이며 우는 표정을 하는 아들 신문왕이 눈물을 흘리는 듯한 동작과 연기를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 분위기를 더욱 잘 살려주고 어울리는 발림이 되겠네요. 인물의 마음과 감정을 생각하면서 안일이를 만들어 보고 어울리는 발림을 한번 연습해 볼 텐데요. 잠시 멈추고 안일이를 한번 써볼까요? 모두들 안일이를 잘 써보았나요? 예제의 안일이로는 아바마마 제발,
아바마마 눈을 뜨소서 가지 마소서. 신문왕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참으로 슬프도다 라고 나타내 볼 수도 있겠네요. 소리의 높고 낮음. 이때 소리의 높고 낮음 그리고 강약을 고려해서 안일이를 잘 표현해 보아야겠지요. 그리고 이 안일이 대사와 어울리는 발림을 잘 만들어 보아서 황 전달이 더욱 잘 되는 이야기가 되면 아주 좋겠네요. 이번에는 육자배기 토리로 매기는 소리 만들어 장면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우선 육자배기 토리의 특징을 확인하면서 받는 소리를 불러볼 텐데요. 여러분은 육자배기 토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요? 이 육자배기 토리는 전라도 지역의 민요에서 나타나는 음악적 특징인데요. 미와 라 그리고 시의 세 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미에서 떠는 소리, 시에서 꺾는 소리를 하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라는 평평하게 평으로 내는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와 어울리는 그리고 장면의 분위기를 잘 살려주는 육자배기 토리로 매기는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보아야겠네요. 우선 대나무 섬의 비밀 장면을 살펴볼까요? 문무왕의 무덤 근처 거북이 머리 모양의 섬에 대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낮에는 두 그루로 갈라지고 해가 지면 서로 합쳐져 한 그루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신비롭고 또 궁금하기도 한 내용이 담겨있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육자배기 토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아주 멋지고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암시하는 분위기이죠. 또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장면인데요. 우선 육자배기 토리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단 중에서 중중무리 장단이 표현되어 있네요. 덩, 따, 쿵, 따, 따, 쿵, 쿵, 따, 쿵, 쿵의 구음을 가진 중중무리 장단은 매우 빠르지도 매우 느리지도 않고요. 우리 가사를 한번 살펴보면 신비한 대나무 섬이라고 나와 있네요. 세 줄 미라 시의 음으로 표현된 악보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미라 시라고 음을 잡으면 신비한 대나무 섬이라고 노래할 수 있겠어요. 한번 따라 불러볼까요? 선생님부터 시인에서는 떨어줄 거예요. 시인 세 박 중 두 박 길게 신비 하고 음이 라로 올라가죠. 신비 그 다음은 한에서는 꺾어주는 소리가 드러나네요. 신비한 한 신비한 대나무 섬 따라 불러볼까요? 시작! 신비한 대나무 섬 좋습니다. 이 중중무리 장단에 노래할 때는 신비한 대나무 섬이라고 노래되는데 같은 음일지라도 자진무리 장단으로 연주하게 되면 덩, 따, 쿵, 따, 쿵, 따, 쿵, 따 이기 때문에 신비한 대나무 섬, 신비한 대나무 섬 이렇게 다른 분위기가 되겠죠. 그리고 국거리 장단으로 연주해보면 신비한 대나무 섬 중중무리 장단과 비슷하지만 조금 더 느린 느낌이 나네요. 그리고 자진무리 장단에 맞춰 부르니 조금 더 빨라져서 흥이 나고 국거리 장단은 또박또박 가사 전달이 잘 되고 있어요. 대나무 섬의 비밀 장면에 어울리는 매기는 소리를 만들어 불러볼 텐데요. 이야기의 상황과 받는 소리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매기는 소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우리가 앞서 불러보았던 신비한 대나무 섬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받는 소리의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먼저 부르고 또 계속해서 바뀌는 매기는 소리 부분을 한번 만들어 불러볼 텐데요.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이 총 6가지의 순서로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거북섬이 둥둥 떠오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피리를 불고 있는 장면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상황을 자유롭게 선택해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장단을 선택해 볼 수 있어요. 앞서 신비한 대나무 섬이라는 받는 소리 부분도 중중무리 장단에 연주할 때와 굿거리 자진무리 장단으로 다르게 연주할 때 서로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 상황과 어울리는 장단으로 선택하여야겠고, 세 번째로는 노랫말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때는 장단의 말붙임새를 잘 생각하면서 노랫말을 만들어야겠죠. 여기 예시로는 둥둥 떠오네 거북섬 하나라고 적혀 있네요. 그래서 네 번째로는 가락을 지어보고, 다섯 번째로는 해당하는 음을 색칠해 볼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노랫말을 넣어서 완성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아까 해본 받는 소리처럼 미, 라, 시 세 가지의 음을 활용해서 신비한 대나무 섬이라고 음에 따른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고, 또 장단은 중중무리로 선택하였네요. 노랫말을 만들었고 가락을 높낮이에 맞게 지어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잠시 멈추고 육자배기 토리로 매기는 소리를 만들어서 한번 매기고 받으며 노래 불러보기 준비를 해볼까요? 우리가 만든 노래를 토대로 이번에는 악기나 주변의 물체를 이용하여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용을 만난 신문왕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신문왕이 그 섬을 바라보자 비바람이 몰아치다가 순간 잠잠해지더니 용이 나타나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면 천하가 평화로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비바람이 몰아치는 장면, 그리고 신문왕이 거북섬에 들어가서 용을 만나는 장면에서 어떠한 느낌이 들었나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소리는 소리가 큰 악기를 활용해서 천둥처럼 요란하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잠잠해진 바다는 빈 쟁반에 쌀이나 모래를 담아 천천히 좌우로 흔들어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오색 구름의 신비한 분위기는 징을 울려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과서의 예시로는 신문왕이 섬을 바라보자 천둥 번개가 치며 거센 바람이 몰려오는 장면에서 자진무리 장단의 빠른 장단으로 물이 담긴 페트병으로 비바람 소리를 표현하고 꽹과리로 대나무가 합쳐지는 소리를 나타냈네요. 북으로는 두둥둥 울리며 천둥 소리를 표현했어요. 장면에서 마음에 드는 상황을 골라 구체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볼 텐데요. 우선 음악으로 표현할 상황을 정해야겠죠? 잠잠해진 바다나 용의 등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체와 악기를 정해야겠는데요. 장구도 좋지만 우리 곁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쟁반이나 모래 또는 페트병 등과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를 선택하면 되겠어요. 세 번째로는 표현 방법을 정해 볼 텐데요. 준비한 악기로 어떻게 소리를 내면 잘 어울리고 좋을까라는 고민의 부분이에요. 쟁반에 모래를 담고 천천히 기울여 잠잠해진 바다를 표현하는 것이 예시로 드러나 있네요. 그림 악보를 만들고 또 그것으로 표현을 해볼 텐데, 앞서 설명한 것들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악보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인데 동그라미와 길다란 막대 하나로 그려져 있을 뿐인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연주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규칙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런 모양은 이러이러하게 연주하는 거야 라고 약속하자 라고 하는 공통의 언어인데요.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다양한 물체와 악기들은 정해진 악기 표기 방법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면 소리와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림으로 나타내 봐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만파식적의 소리를 상상하며 단소의 가락으로 표현해 볼 건데요. 우선 만파식적의 탄생 장면을 살펴볼까요? 신문왕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불자
천하가 평화로워졌다고 해요. 여러분은 단소로 연주해 본 적이 있지요? 만파식적의 소리에서 상상할 수 있는 문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매적이 물러나게 하는 단소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또는 질병이 사라지게 하는 소리, 가물 때 비가 오게 하는 소리, 상황에 맞게 그 상황을 좋게 해결해주는 단소의 소리는 어떻게 울릴까, 어떻게 연주될까를 잘 고민해보고 상상해보는 것이 좋겠네요. 단소는 대나무로 만든 악기이므로 마찬가지로 대금과 비슷한 음색일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두 악기의 차이점은 있어요. 대금은 음이 조금 더 낮고 부드러운 반면 단소는 음이 좀 더 높고 세밀한데요. 만파식적에 대나무로 활용된 악기이므로 단소나 대금과 비슷한 음색일 것 같아요. 모든 걱정을 사라지게 하는 신비한 소리가 날 것 같고 한 번도 우리는 만파식적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전설과 같이 화려하고 멋진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상상하면서 단소가락을 만들어 표현해 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예시가락을 이 안에 넣어 두었는데요. 읽어보면 태태황 태황 임태황 임 이라는 율명을 넣어 보았어요. 여러분들도 아주 자유롭게 율명을 넣어서 뒷부분을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자신이 표현한 단소 율명을 직접 단소로 소리내서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배운 만파식적 이야기의 줄거리 한번 살펴볼까요? 만파식적 이야기의 순서를 알맞게 배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 신문왕이 피리를 불자 천하가 화평해졌다. 니은, 신문왕이 용의 말을 듣고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었다. 디귿, 문무왕이 죽기 직전 아들 신문왕에게 유언을 했다. 마지막 리을, 용이 신문왕에게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어 부르라고 했다. 정답은 1번이었죠? 오늘 우리는 만파식적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토리에 맞게 매기고 받는 소리도 만들어 볼 수 있었고 직접 분위기에 어울리는 안일이와 가사, 장단을 정해보기도 했어요. 또 율명에 맞게 어울리는 소리를 건간보로도 만들어 볼 수 있었는데요. 이야기의 장면이나 상황을 목소리, 물체소리, 악기소리 등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